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만약에 그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라서 제가 따로 체크를 했거든요. 일단 자, fx가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71쪽에 281번이요. 자,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헛둘셋 이런 식으로 그릴 거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0일 거고 뭐 여기 근 두 개가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근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점은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 하나가 됐으니까 제가 접선이란 말이 나오면 100% 뭐로 푼다 그랬죠? 오로한 아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 점은 3,0이 됐으니까 단한줄 미분할 거 아니에요.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3이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x에도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빼기 3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0이다라고 됐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8이다 해서 요 접선의 방정식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고민할 거 없이 얘는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가 a, fa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죠?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a, fa는 플러스 4a 제곱 빼기 3a가 됐었고요. 단 한 줄 미분하면 자, y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빼기 3이고요. 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세제곱 4a 제곱 빼기 3a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됐는데 뭐 이거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까지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랑의 교점이 이 점이니까 두 개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식이 점점 산으로 가죠. 대판 5분전이 됐단 말이에요. 요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어떤 놈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접선이 나왔어요. 그럼 요 점에서 오로한 아식을 하는 것까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이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점을 줬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고요. 얘가 0,4다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뭘 가르쳐 준 거랑 똑같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르쳐 주면 결국 여기서의 프라임 값을 가르쳐 준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중에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문제를 식으로 풀어서 틀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눈 하나를 바꾸세요. 여기서 얘랑의 기울기를 혹시나 구할 수 있게 쉽게 줬는가에 대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오셔야 돼요. 와서 연립을 했더니 너무 더럽더라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자, 이거 대 이것이 뭐라 그랬죠? 3대 1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여기를 3K라고 놓으면 여기는 K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이것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놓을 수 있죠? 6K라고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주는 방식을요. 여기서부터 접근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비례 관계를 통해서 기울기를 좀 쉽게 주려고 낸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것의 기울기는 즉 여기서의 프라임 값은요. 이거분의 이것이 기울기가 돼버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도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다른 식의 형태로 기울기를 다르게 주는 문제 패턴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얘가 기울기가 2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2다라고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요걸 요렇게 안 풀게 되면 연립해가지고 식으로 세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요. 도형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이 있을 때 여기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맞는데 이것의 기울기를 다른 식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의 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자, 그럼 이제 얘는 2다 그랬으니까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빼기 5는 0이다. 3a 제곱 빼기 8a 플러스 5는 0이다가 됐으니까 1, 3에 1, 5에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되나요? 그럼 a는 1이거나 또는 3분의 뭐 5다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자, 그럼 a가 1이었다면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아, a 값들의 곱이요. 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요 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런 형태로 또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 두 장 정도 넘어가 볼게요. 세 장을 넘어가시면 자, 176쪽에 있어요. 176쪽에 296번에 2번 문제 있거든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기울기 주려고 한 거다는 건 동의 되세요? 자, 근데 자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이 문제 풀어놓고 나서도 제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3차 함수의 독특한 형태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접했잖아요. 접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오르와 나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요. 아까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두 점을 갖다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거 도형을 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정사각형이 나왔을 때 하고요.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요거 각도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정사각형이 주어졌을 때는요. 당연히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긴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요? 45도가 돼야 되는 거죠. 대각선은. 그럼 정삼각형이 주어졌으면 여기 당연히 6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줬을 때는 당연히 각도를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도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축에다 이렇게 쓱 올려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걷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기울기를 뭐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1이라고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0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축을 이렇게 줬다라고 치면 요것의 기울기는 뭐라고 놓으셔야 돼요? 루트 3이라고 놔야겠죠. 자, 또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축을 그려놨다라고 하면 여기는 30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기울기를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형을 줘서 각도를 준 상태에서요. 그거를 기울기로 환산하는 문제를 갖다 바꿔낸 거예요. 얘는. 그러면 여기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45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는 도형을 이용을 해서요. 기울기를 주는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 점을 갖다 예를 들어 t, 라고 생각을 하면 t, t 세제곱 빼기 5t가 됐을 거고요. 단한줄 미분을 할 테니까요. 3t 제곱 빼기 5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기울기가. 자, 근데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죠. 1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3t 제곱이 6이 돼야 되니까요. t 제곱은 2가 되니까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네요.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점 하나를 잡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하고요. 여기는 루트 2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를 넣거나 여기를 넣거나 여러분 아무 점이나 잡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루트 2라면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요. 루트 2의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 빼기 5 루트 2가 됐을 테니까요.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다라는 점이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기울기는 1이니까요.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3 루트 2다가 되니까요. y는 x 마이너스 4 루트 2다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루트 2고요. 여기는 4 루트 2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여기가 4, 여기가 4 루트 2고 4 루트 2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길이가 8이 되는 게 되겠죠. 루트 2를 곱해주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는 8이 4개다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3차 함수인데요. 이게 지금 3차 함수죠. 3차 함수인데요. 지금 여기서 원점에서 지금 얘가 대칭이 됐죠. 그 3차 함수의 특성을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3차 함수의 특성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하면서 3차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얘가 3차 함수인데요. 얘는 안 봐도 비디오 무조건 원점 대칭 동의되세요? 기함수다. 기함수는 반드시 홀수차 함수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홀수차 함수로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원점 대칭이 돼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플러스의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 이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 이루어져요. 근데 요 값하고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 값하고요. 요 값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3차 함수는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3차 함수의 형태는 완전히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을 때랑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놈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3x 제곱 빼기 5가 나오겠죠. 이것은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되냐면 무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프라임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0일 거고요. 여기에서 0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곳에 그럼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자 2차 함수가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죠.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프라임 값은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요만큼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만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다가 내가 선을 하나 딱 걷다 그러면 y 값이 여기서 대칭되는 애가 있다라고 칩시다. 0에 대해서 대칭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0에 대해서 대칭되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면 이것의 기울기도 당연히 1이어야 돼요. 이게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얘가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얘 당연히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 돼버려요. 요 점이. 자, 요 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배우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랐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점은 원래 미적분 가시면 이 점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변곡점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요. 여러분 문제 중에서는 밥 먹듯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점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 점은 당연히 점대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뭐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됐을 거예요. 플러스 뭐가 되고 여긴 0이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뭐가 되고 마이너스 뭐가 되고 마이너스 뭐가 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아요. 근데 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제일 작으냐면 이 점이 여기거든요. 프라임 값을 기울기 값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프라임 값을 여기 얘가 프라임이잖아요, 지금. 프라임은 기울기 값을 얘기해 주는 건데 기울기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꼭지점이 되는 요 점에서 기울기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5가 되게 돼요. 나머지에서는 마이너스 5보다는 다 큽니다. 기울기가. 그렇죠? 자, 근데 이 점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되게 재밌는 특성을 가져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반드시 몇 군데서 만나게 돼 있어요. 두 군데서 만나게 돼 있어요. 한 군데서 접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접선을 걷는데요. 한 군데만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요 점이에요. 요 점에서는요.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제일 크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하면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위에 있고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접선에서. 자, 그럼 여러분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갖다 난이도를 빵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fx 여기서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교점이 한 개다라고 나와버리면 이 점이라는 뜻이에요. 교점이 한 개인 점은 이 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접선하고 이 직선하고 교점이. 이거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요거 교점이 한 개인 점, 요 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우함수니까 그렇지, 기함수니까 그렇지. 다른 것도 그렇게 될까요? 다른 것도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아무렇게나 3차 함수를 아무렇게나 하나 그렸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제 y는 세제곱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 기함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짝수가 있으니까 기함수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3차 함수든지요. 미분을 하게 되면 숫자 맞출게요. 4가 되면 여기가 12가 되면 좀 곤란하니까 한 군데서 만나니까 여기를 좀 숫자 바꿉시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가 됐을 거고요. 빼기 5 정도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가 15면 되네요.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2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하고 5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5가 되는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이 딱 가운데요.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죠. 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렇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럼 여기가 x값이 2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점은 이 2, 요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모든 3차 함수, 그래서 딱 이래요. 모든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반드시 점대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얘가 꼭 기함수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점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점대칭이 이루어지는 이유가요,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나오고요, 2차 함수의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되니까 요 점이 될 때, 그럼 얘는 여기서 기울기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되면 여기는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여기가 0 되면 0 되는데 이 간격은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점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좀 빨리 찾을 수만 있다면, 요 점을 빨리 알 수만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컴마니까 2를 집어넣으면 뭔가 2컴마 뭐라는 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8 빼기 4, 6은 24 빼기 30 더하기 4가 됐단 말이에요. 뭐 여기가 1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2. 뭐 계산이 좀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제가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가 여기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혹시 얘랑 얘랑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는 더하면 4 나와요. 평균이 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y값과 y값을 더하면요 마이너스 42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건데 극대라고 하고요. 여기를 극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내일 좀 하겠네요. 자, 꼭대기를 극대라고 하고 극소라고 하는데요. 혹시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대값과 극도값의 평균이 2점이에요.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이것에 2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차함수 굉장히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176쪽에요. 296번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2가 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얘랑이 기울기가 같아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 모든 3차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점을 빨리 알 수 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점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미분을 해봐서 거기를 찾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제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이요. y 프라임 3x제곱 빼기 8x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꼭지점 되는 요 놈이 여기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꼭지점 되는 이 놈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의 합이 3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4. 여기 x좌표예요. x좌표. 꼭지점 3분의 4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예요.
x값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두 개의 평균이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겠어요? 3분의 8이에요. 400. 끝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까 사실요, 미분하기 전에 얘가 3분의 4인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3분의 4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잘 보세요. 어떤 3차가 있는데 x세제곱 빼기 4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어떻게든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요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 직선을 얘라고 놓을게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이것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것의 근을 베타라고 하고 이것의 근을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 이것의 식은 결국 뭐냐면 x세제곱 빼기 4x제곱에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빼낸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애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세근의 합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이 근각일수의 관계 혹시 기억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4라고 쓰시면 되죠? 맞죠? 여기가 여기였다면 이게 얘가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거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대칭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요점은 뭐가 되냐면요, 세근의 평균이 돼요. 자, 근각일수의 관계가 좀 헷갈리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는 0이 있었어요.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세근의 평균은 얼마가 돼요? 3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가 2. 알면 되게 편하겠죠. 요거까지 알아두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가 있었어요. 자,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는 0이라고 생각하면 세근의 합은 4잖아요. 그럼 세근의 평균은 뭐가 돼요? 3분의 4겠죠? 그럼 이 점이 3분의 4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번개처럼 끝나버려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3차 함수의 성질 조금만 더 할게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저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fx의 식이요. 여기가 0을 지나가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다라고 하는 식에 이렇게 되는 식이 있었다고 칠게요.
아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그 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변곡점 이놈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예요. 여기서 식을 하나 볼게요. 이 fx를 최고차는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0이니까 x일 거고요. 여기는 제곱이니까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 쓰는 거 동의되세요? 맞지? 내가 이거 빼기해서 접선해서 식 쓰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이도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썼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예요. 요식은 되게 중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죠. 자, 요 놈을 갖다가요. 미분해 볼게요. 앞에 걸 미분하고요. 뒤에 거를 그냥 쓸 거예요. 앞에 걸 쓰고 뒤에 걸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x-3으로 묶어주면 x-3 플러스 2x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3x 빼기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놈이 0 되는 놈하고 이놈이 0 되는 놈은 2하고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는 3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0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프라임이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면 3 넣어서도 0이고 프라임도 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럼 요 놈이 프라임이 0 되는 애가 어디냐면 여기가 1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가 A, B라고 놓고요. A, B라고 놓고요. 요 놈을 갖다 식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두 개 만난 데서부터요. 하나 있는 데까지요. 2대 1이라고 하는 닮은 비가 나오게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접하는 곳에서부터요. 접하는 곳에서 선을 하나 찍 걷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2대 1이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그 길이 b가 닮은 이 길이 b가 성립이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x-1은 제곱일 거고요. 여기는 x-4가 되겠죠. fx의 식은 이렇게 생겨 먹을 거 아니에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프라임이 되는 애가 얼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식이에요. 이거 뼈저리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랑 얘랑이 근데 어디랑 어디랑부터 잘 따지셔야 돼요. 접하는 곳에서부터 하나까지예요. 접하는 데서부터 하나까지예요. 프라임까지. 접하는 쪽에서 여기까지가 2대 1이 나와야 돼요.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칸인데 2칸이니까 여기서 2칸을 더하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딱 맞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럼 이걸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놓고 나면 이거는 이제 궁금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놓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에 x-b가 되겠죠? 자, 이 프라임 되는 값이 어디냐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해 주니까 2에 x-a의 x-b 플러스 x-a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x-a로 묶어주면 2x 빼기 2b 더하기 x 빼기 a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3x 빼기 a 빼기 2b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3분의 a 플러스 2b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뭐냐면 a, b를요 2대 1로 내분하게 되면 더하면 3분의 크로스 하게 되죠. 그래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증명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어디다 써먹느냐?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여기가 1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3이래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였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F의 1은 극대값이 5였어요. 식 세워보세요. 자, 이것에 식을 세운다라고 했더니 이 식을 세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식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요. 아직도 여러분 버릇이 안 잡힌 거예요. fx의 식을 세우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버리세요. 이렇게.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아주 기초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래프 대충 이렇게 1,5였고요. 5에서 극대값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프라임이 0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식을 세우라 그랬어요. 식이 안 어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단 선을 하나 긋는 것부터 짜봅시다. 여러분 여기를 그을 수도 있고 여기를 그을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여기가 5라고 줬으니까 여기를 그었어요. 자, 혹시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fx 빼기 이 선을 그리라 그랬죠. 식은. 그러면 자, 일단 그게 첫 번째. 자, 그럼 fx 빼기 5라는 식은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에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1에서 접했을 거고요. 3에서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했어요? x-1의 제곱은 동의가 되셨죠? 이 값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 값 잘 보세요.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2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두 칸이니까 여기는 한 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 뭐겠어요? 4겠죠? x 마이너스 끝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여기 미지수 K라고 때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거 설명 안 할 때는 그냥 K라고 놓고 풀었어요. K라고 놓고 풀고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놈이 3이니까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 겁나게 중요한데요. 자, 3차에 이렇게 접하는 식, 자, 어디로 하나 가보실 거냐면요. 저번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드렸었는데요. 저기로 갈게요. 전에 빨간 까만색 연습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거냐면요 뒤에 아 194쪽이에요. 350번 문제. 자, 이거 한번 풀어줬었는데요. 한번 더 풀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우셨어야 돼요? fx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쓰는 게 버릇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fx 빼기 x 플러스 1의 식을 먼저 쓴다. fx의 식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fx 빼기 x 플러스 1의 식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놈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1에서 접하는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놈은 모르니까 x 마이너스 k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프라임이 1 되는 놈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게임이 쉽게 끝나요. 보세요. 여기가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는 여기서 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점이 어디냐면요. 여기에. 왜냐면 얘가 얘로 변했죠.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얘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얘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빼는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값이 어딘지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1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가르쳐주는 순간에 여기는 4예요. 2대 1이니까. 그럼 K 값이 바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 값을 안 가르쳐줬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혹시나 이런 거 하나 딱 가르쳐 주거나 이 값을 가르쳐 주면 이 값도 금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요 관계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요 놈이 됐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fx 빼기 x 플러스 1은 하고 아예 문제를 대놓고 줬으니까 이 놈을 쓰란 얘기였던 거고요. 밑에는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빼기 x 이렇게 돼 있는데 x 마이너스 하나는 이렇게 지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자, 리미트 x가 또 한없이 1로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해서 f 프라임 x 빼기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양변 미분해서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하나 더 약분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풀이를 갖다가 여기서 이용해서요. 2대 1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점에 대한 점대칭 이용하는 거. 요거 3차 함수에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못 풀만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349번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이 문제는요.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한 독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독해 방법을 모르고 문제를 푸시면 이건 하루 종일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독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5로 하나씩 접선 때렸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했어요. x절편 구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으니까 다시 점이 됐어요. 자, 이 점에서 다시 접선을 구했어요.
자, x절편 나왔어요. 올려서 점 나왔어요. 이 짓을 반복을 하는데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거 독해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짓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짓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할 때요. 이거 계산하시면 망해요. 아마 여러분 2,4서부터 해가지고 점 구해가지고 대입 들어가신 분들 죽어라고 망합니다. 왜? 11번을 어떻게 풀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시행이 나왔을 때요. 자, 처음에 2,4라고 줬죠? 이거 다 악마의 목소리예요. 절대 이거대로 푸시면 안 돼요. 반복적인 시행이 나왔을 때 해석은 뭐냐면요. 식을 세우실 때 식을 반드시 점화 관계로 세우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요거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거예요. 식을 반드시 점화 관계로 세운다. 즉 점화 관계로 세울 때는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 식을 점화 관계로 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숫자가 있다라고 해서 걔를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A1이기 때문에요. 요 점을 갖다가 얘를 A0라고 놓을 거예요. A0는 2가 돼요. 그렇죠? 자, 근데 2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망해요. 자, 그러면 A0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2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놓고 푸시는 거냐면요. A0, A0의 제곱이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점은 됐으니까요. 자, 2,4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A0, A0의 제곱이라고 놓고 푼다는 거예요. 자, 단한줄 미분 때리니까요. 기울기는 2x니까 A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y는요. 2a0에 x-a0 플러스 a0의 제곱이라는 식이 접선의 방정식일 거예요. 자, 정리하니까요. y는 2a0의 x 빼기 a0의 제곱이 됐겠죠. 맞죠? 그것의 x절편이니까요. y가 0이 됐을 때의 x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a0의 제곱은 2a0의 x가 될 테니까요. x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a0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때 이 x절편을 뭐라고 그랬죠? a1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의 1은 2분의 1 a0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A1과 A0, 1의 제곱으로 갖고 풀었다면 당연히 뭐가 돼? A2는 2분의 1 A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무슨 관계식이 돼? 점화식이 됐잖아요. 자, 요거 독해 안 되시면은 독해가 안 돼버리면요. 이건 문제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잔뜩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의 3은 당연히 2분의 1 A2가 됐을 거고 땡땡땡해서 A의 11까지 걸어서 2분의 1 A의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A의 제로는 뭐였죠? 2였잖아요. 자, 그럼 A의 11을 구하면 변변이 뭐 하는 유형입니까? 곱하는 유형이잖아요. 자, 지워졌어요. 그럼 요거 두 개는 1이니까 됐고요. 요거는 몇 개예요? 10개네요. 그쵸? 그래서 A의 11은 2의 10승분의 1이다가 답이 됩니다. 점화관계식 써야 돼요. 자, 그 뭔가 여러분들 문제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물 떠내가지고 저기다 넣고 여기서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점화관계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짓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몽땅 다 점화관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은 대충 됐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요. 그 중간값 정리, 로레 정리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라는 게 남았어요.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80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정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정리예요. 여기서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냐면 로레 정리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값 정리라고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를 왜 먼저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로레 정리는요. 중간값 정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값 정리라는 것이 뭐냐면 아니죠. 평균값. 죄송합니다. 나왔으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고 했던 거 있죠? 사이값 정리가 뭐였죠? 뭐랑 뭐와의 사이에 라는 거였죠. 그러면 어떤 애랑 어떤 애 사이에 선을 긋게 되면 얘랑 얘랑이 사이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사이값 정리였잖아요. 맞죠? 그때 전제가 뭐였죠? 연속이 전제였어요.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얘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였죠? 즉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이에 선을 그으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나오는 숫자가 0이죠? 왜냐하면 0은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이에 있게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요. 자,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이값은 사이와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할 때 그랬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 하면 반드시 뭐를 생각해요? 점을 두 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나 이 평균 변화율은 다 두 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B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A, F의 A라고 쓰면 될 거고요. B, F의 B라고 썼다라고 칩시다. 얘랑의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B-A분의 FB 빼기 F의 A가 되는 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랑 B랑을 갖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애가 즉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은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으면 여기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으면요. 여기 잔뜩 나오겠죠. 만약에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면 겁나게 많은 게 평균 변화율과 같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없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평균 변화율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랑 기울기 같은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그래서 전제가요. 미분이 가능하다면이에요.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별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 얘기가 뭐냐면 F'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랑 같아지는 애가.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요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는데요. F의 A랑 F의 B가 같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미분 개수가 0 되는 놈은 당연히 있겠죠. 평균 변화율과 같은 놈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걸 롤의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서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는 롤의 정리라고 해요. 참 쓰잘데기 없죠. 롤은 사람 이름입니다. 지가 만들어 놓고 정리다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여기가 0일 때 그럼 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롤의 정렬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이 뭐가 될 때? 0 될 때. 프라임이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별거 아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86쪽이에요. 보기 2번에 있는 문제. 자, fx는 x제곱에 대해서요. 0부터 2까지 해서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fx는 x제곱이고요. 자, x가 0부터 2까지 해서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점이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0,0하고요. 2,4라고 두 점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2점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평균 변화율도 2점 갖고 놓는, 평균값 정리도 2점 갖고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2,4인데.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냐면 x의 증가량이 2고요. y의 증가량은 4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2가 되는 놈이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는 놈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분해서 2 나오는 놈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얘를 미분하니까 2x가 됐을 거고요. 기울기가 2가 되는 x는 1이겠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양반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걷을 때 얘랑 얘랑이 가운데 있는 거는 얘랑 얘랑이 가운데다 라고 놓는 양반도 있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동의돼요. 뭐 굳이 알 필요는 있나 싶은데 어떤 애들은 꼭 여기가 여기 절반이야 라고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만 두세요. 2차 함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예요. 그럼 여기는 A, F의 A일 거고요. 여기는 A,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프라임 C가 될 텐데, 여러분 이 기울기랑 같아진 애가 얘랑 얘랑이 어디라 그랬죠? 절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따위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얘가 2차일 때예요. 얘가 2차일 때 K가 얼마라고요? 얘랑 얘랑의 가운데라 그랬죠? 그래서 K는 2분의 1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시는 양반들도 있어요. 지금 이게 평균 변화율 동의되세요? 평균 변화율 식을 A하고 A 플러스 H로 쓴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간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인데 2차인 경우만 가운데예요. 2차만 가운데입니다. 나머지는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보기 186쪽에 보기 3번 문제 볼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대해서요. 0부터 3까지에서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이랬죠. 2차죠. 가운데 찍으시면 돼요. 2분의 3이에요. 물론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보기 4번 문제 갑니다.
y는 fx라는 것이 닫힌 구간 0부터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 자 그림 보셔야 돼요. 자 b-f a분의 fb 빼기 fa라는 말은 a부터 b까지를 연결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선을 같이 그어두세요. 자, 이 평균 변화가 같아지는 c 값은 몇 개냐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이 하나, 둘, 셋, 네 개 동의되세요? 동의되시죠? 자, 그래서 c의 개수는 4개다.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188쪽으로 갔습니다. 자, 개념 느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에 대해서요, 1부터 3까지 롤의 정리는 뭐죠? 평균 변화율이 뭐일 때? 0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확인부터 합시다. 무조건 롤의 정리도 평균값 중에 점이 2개 되니까 1, 뭐 나와요? 1 집어넣으니까 2죠. 자, 3 집어넣으세요. 2죠. 아니면 틀린 거예요. 롤의 정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프라임이 뭐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으니까 2x 빼기 4가 0 되는 건 x가 뭐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서 문제가 어려울 만한 거는 하나인데요. 어디로 가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평균값 정리는 되게 쉬워요.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만 딱 잡아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 문제 틀렸을 때 오답률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들이. 이게 평균값 정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하나 좀 여러분 틀릴 만한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변형 문제 315번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평균 변화율을 가르쳐주고 싶은 식의 변형 문제입니다. 이거 점 2개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점이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x 플러스 1하고요. 여기는 x 빼기 1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요 놈이 뭐가 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 나올 때 여러분 분명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평균 변화율 안 같잖아요. 그냥 빼기로 보이잖아요. 이거 다 악마의 소리들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 있어줘야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왜?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다 2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모에다 2를 해주니까 바깥에다 2를 곱해주면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시키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여기랑 여기랑의 평균 변화율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으라고 나온 게 뭐예요? f 프라임 x 값은 무한대로 갔을 때 무조건 다 뭐라는 얘기죠?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fx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해서 0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한대로 간 다음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계속 다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칸을 갔을 때 평균 변화율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316번 문제, 발전 문제 316번인데요. 자, 316번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봅시다. 1번을 푸시면 당연히 2번은 그냥 자동으로 풀려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0,2를 지난다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0부터 1 사이에서 f'x의 값이 4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f의 1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 1,뭐가 있는데 그럼 이것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0,2라는 점과 1,뭐라는 애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쓰 이게 평균값 정리를 계산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라임 값이 4보다는 작으니까요. 그럼 얘가 제일 높아지려면 여기에 있는 프라임들이 다 뭐가 될 때가 되는 거네요. 프라임들이 다 4가 될 때가 최대로 높아지겠죠. 평균 변화율이 가장 커지려면.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4가 됐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4가 될 때. 최대로 커지려면. 즉 평균 변화율이 제일 커지려면은요. 평균 변화율이 제일 커지려면 여기 있는 값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극대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순간 변화율들이.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4가 되니까요. 여기가 한 칸일 때 여기가 4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0,2였으니까 여기는 1,6이다 하면 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마 시너지 푸시다 보면 좀 더러운 거 한 문제 있을 텐데요. 나머지 빼고는 다 풀만 하실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극대 극소로 갈게요. 쉬었다.